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료 스크린 레코딩 앱으로 유명한 OBS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S는 게임 플레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또는 스크린 녹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리눅스, 그리고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중앙에 스트림하는 스크린이나 데스크탑을 디스플레이하는 창이 있습니다. 하단의 좌측 끝에는 장면들로 불리는 스크린들이 나타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소스라고 불리는 카메라, 이미지, 비디오 클립 등 스크린 레코딩에 추가되는 모든 요소들이 보여지는 창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녹화된 오디오 상태를 보여주는 오디오 믹서가 보여집니다. 그 옆에는 장면 전환과 관련된 옵션들이 보여지고 우측 끝에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설정들을 모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씬이라고 불리는 창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씬들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장면들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의 장면에는 여러 개의 소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의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이름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합니다. 데스크탑 리코딩이나 게임 플레이 녹화 등 목적에 맞게 이름을 변경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소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소스창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콘텍스트 메뉴가 나타나 이 메뉴 안에는 장면에 추가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소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나 웹캠 또는 일반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 데스크탑을 녹화하는 등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들 소스들 중 하나 이상의 멀티플 소스들을 장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 스크린 캡처를 추가하면 대화창이 나타나고 소스 이름도 설정합니다.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등도 선택합니다. 윈도우 캡처나 어플리케이션 캡처 옵션이 있습니다. 해상도를 선택하거나 커저 표시도 선택합니다. 이제 중앙에 디스플레이 창에 보여지는데 화면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아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여지는 스크린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중앙 윈도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옆에는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서 언제든지 소스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하단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른 소스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소스가 하단에 있으면 디스플레이 캡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지 소스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보여지게 됩니다. 앞쪽의 이미지를 축소하면 뒤쪽에 있는 소스가 나타납니다. 소스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스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은 게임 플레이 등을 스트리밍할 때 사용자의 웹캠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모서리 쪽으로 이동시키고 뒤쪽의 디스플레이 소스를 보여줄 때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스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을 가리고 오디오 믹서 섹션을 통해서 오디오 입력을 확인합니다. 오디오 레벨 우측의 3개의 점을 클릭하면 콘텍스트 창이 뜨고 이 메뉴에서 오디오 속성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보통 디폴트로 빌트인 마이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옵션에서 표시되는 마이크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마이크를 클릭해서 설정합니다. 씬 트랜지션은 장면들 간의 전환에 사용되는 옵션들이 있고 차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이라고 하는 설정 섹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버튼이 있고 두 번째로는 로컬 컴퓨터를 레코딩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상의 씬들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소스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들입니다. 그리고 OBS 스튜디오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의 일반 탭에는 디폴트 세팅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특별히 수정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력 옵션 중에서 스트리밍이 중지될 때 대화창이 떠서 확인하게 하는 옵션은 실수로 스트리밍을 중지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론 녹화 중단 시에 확인창이 뜨게 하는 것도 체크해 놓을만 합니다. 스트리밍 탭에서는 어떤 소스로 출력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는 여기서 설정합니다. 출력 탭에서 스트리밍 할지, 레코딩을 할지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옵션 등을 세팅합니다. 가장 상단의 출력 모드는 일반 사용자들이라면 심플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비트 레이트는 기본이 2500인데 대부분의 인터넷 커넥션에서는 문제없지만 1080 해상도에서는 5000에서 8000 정도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해보고 렉이 걸린다든지 하는 상황을 체크하고 별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8000 이상은 필요 없고 미래에 4K 스트리밍 등을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720에서 1080 해상도면 5000으로 유지합니다. 오디오 비트레이트도 디폴트로 유지합니다. 물론 수치를 올릴수록 하이 퀄리티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인코더는 소프트웨어 베이스이고 고성능 게이밍 셋업을 가지고 있다면 하드웨어 베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코더 프리셋도 사용자의 컴퓨터 스피드에 맞게 설정하겠습니다. 아래쪽 레코딩 섹션에서는 로컬 컴퓨터의 레코딩에 관한 설정을 합니다. 레코딩 패스는 로컬 컴퓨터의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레코딩 퀄리티 옵션은 고급에서 중간 파일 사이즈 옵션 정도를 선택하거나 손실이 없는 큰 파일 사이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레코딩 포맷은 MKV가 디폴트겠지만 MP4 포맷이 좀 더 일반적인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대부분의 디바이스에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도 무관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탭에서는 데스크탑 오디오는 디폴트 옵션을 사용해도 되고 마이크 옵션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특정 마이크가 있다면 선택해 줍니다. 비디오 탭에서는 베이스 해상도가 사용자의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캔버스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1920에 1080 해상도를 사용하므로 출력 해상도도 같이 설정해 줍니다. 해상도가 일치한다면 따로 다운스케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스크린상에 보이는 것은 1920에 1080인데 스트리밍 출력 옵션이 1280에 720 등으로 낮아진다면 다운스케일을 해야 합니다. 다운스케일을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므로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 수는 60으로 하면 깨끗한 화면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튜토리얼을 만든다고 할 때 30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핫키 탭은 OBS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단축키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탭에서는 색상 등을 설정해서 눈에 잘 띄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고급 탭에서는 특별히 고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적용을 하고 완료합니다. 스튜디오 모드는 좀 더 전문적인 사용 옵션으로 클릭해보면 두 개의 창이 뜹니다. 프리뷰 윈도우와 프로그램 윈도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리뷰는 준비 화면이고 프로그램 윈도우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스튜디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이상의 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씬 섹션에서 하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씬을 만듭니다. 제목을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고쳐봅니다. 프리젠테이션 씬에는 소스가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다중 소스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미지 소스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준비 화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만들어둔 어떤 종류의 오버레이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디오 소스로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두 개의 소스 중에서 비디오 캡처 소스를 이미지 소스 아래 내려놓으면
이미지에서 투명하게 처리된 부분을 통해서 비디오 소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비디오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요소로 필터가 있습니다. 크롭 필터를 사용하면 화면 사이즈를 이미지 소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소스의 투명 부분에 맞게 좌우 사이즈를 설정해서 적용합니다. 이처럼 비디오 소스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이런 오버레이는 인터넷에서 수없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포토샵 파일 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화면으로 mp4 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 루프 옵션을 켜서 방송 준비 화면으로 이용하면 좀 더 전문적인 분위기를 연출 가능합니다. 다시 스튜디오 모드로 들어가 보면 프리뷰 화면과 프로그램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뷰 화면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쓰일 소스 화면을 클릭하여 띄울 수 있고 프로그램 화면에는 mp4 대기 화면을 보여줍니다. 트랜지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소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트랜지션을 클릭하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컷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드 효과 없이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려집니다. 이때 바로 하단의 씬 트랜지션 섹션에서 장면 전환 효과 옵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속도나 3개의 점을 클릭해서 다른 종류의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 가능합니다. 트랜지션 섹션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튜디오 모드를 사용해서 시청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다른 장면들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섹션에서 레코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스튜디오 모드로 되어 있다면 프로그래밍 화면의 소스가 캡처됩니다. 일반 모드라면 중앙의 디스플레이 창에 보여지는 화면이 레코딩 됩니다. 세팅에서 정해놓은 로컬 디스크 저장 폴더로 가보면 mp4 형식으로 프로그램 화면이 녹화된 파일이 보여집니다. 스트리밍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리 스트리밍 섹션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팅의 스트리밍 섹션에 가서 플랫폼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용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별로 사용하는 플랫폼 옵션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료 비디오 레코딩 및 라이브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OBS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